안녕하세요. 자산을 지켜주는 장비세무사의 절세정원입니다. 8월 3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편에서는 거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편에서는 거주 안 하는지,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기본세율이 6에서 45% 이렇게 8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가 추가가 되는 거고 3주택 이상자면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도 있긴 있어요. 5월 9일까지 좀 풀어줬다가 5월 9일 이후부터는 지금 중과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2027년 양도분에 대해서는 2주택자면은 5%만 중과를 하고 2028년도는 10% 중과, 그리고 3주택자 이상자 같은 경우는 27년도는 10% 중과, 28년도는 15% 중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중과가 좀 완화가 되니까 세금이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 근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다주택자분들 양도세 중과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중과를 하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지금 이거는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있는 경우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년, 28년도는 중과를 완화한다. 근데 29년도부터는 원상 복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주택자들은 5%, 10%, 29년도부터는 20% 원래대로 되는 거고, 3주택 이상자부터는 10%, 15%, 29년도부터 30%포인트 중과가 지금처럼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2주택자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판다고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5억 원일 때 현행은 20%포인트 중과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산주세액이 2억 7천만 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27년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중과세율이 20%가 아닌 5%를 적용을 받으면서 2억 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겠죠. 28년도 되면은 기본세율이 10%로 조금 늘어나게 되면 세금이 2억 2천만 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주택자분들 5월 9일까지 못 파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2027년, 28년도까지는 팔아야지 그나마 조금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해서 중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과 배제 주택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지방 저가주택. 근데 지방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지금은 의미 없는 거고요. 장기 어린이집, 5년 이상 장기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했다가 이제 그 주택을 판다라고 했을 때 중과 배제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거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파트 사고서는 관할구청이랑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상한율 지키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하고 이러면 세제 혜택을 줬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게 되면은 자동 말소가 되는데요. 지금 세법에 의하면은 자동 말소가 되면은 언제 팔아도 중과 배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언급을 했던 거거든요. 한때 임대사업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도록 중과 배제가 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미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 종료하고 나서 자동 말소가 되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해야지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아파트 매입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던 분들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양도를 해야지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임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신규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임대 종료일, 지정 공고일, 이전 고실 중 가장 늦은 기산일로부터 1년, 임대가 끝나고 나서 1년 안에는 팔아야지 중과가 배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온갖 의무를 지켜가면서 얻은 혜택이거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작성하고 5% 올리지 않는 조건 등등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지키면서 얻어낸 티켓인데 자동 말소가 되고 난 다음에 1년밖에 기한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또 하나 개정안이 있어요. 임대 의무 기간 종료되면 자동 말소되는 이제 아파트는 자동 말소된다고 말씀드렸죠. 임대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도세 중과 배제였잖아요. 자동 말소는 1년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바로 중과를 대진 않고 중과에 반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면 20%포인트가 중과가 되는데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아파트였다 하면은 10%만 중과가 되고 3주택 이상자도 30%가 아닌 15%만 중과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50%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좀 더 논란이 될 것 같은 게 2028년도 양도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이 된대요. 지금은 50% 공제가 되는데 이제 이마저도 30%로 줄고 나중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7년도까지 양도분은 중과 배제가 유지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50%가 적용이 되지만 28년도 양도분은 2분의 1만 중과를 하고 장특공제도 30%만 해주겠다. 그리고 29년도 양도분부터는 완전히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중과를 하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중과를 하죠. 빌라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지속이 됩니다. 근데 자동 말소가 되는 아파트만 중과 배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8년 임대를 채우고 자동 말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임대기간분에 오른 금액이 4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7년도 말까지는 중과가 배제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5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한 9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28년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30%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중과도 시행이 됩니다. 반쪽짜리 15%포인트가 더 중과가 되어서 산출세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한 2배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2029년부터는 완전히 중과를 하는 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3억 2천만 원으로 나오게 돼요. 양도차익이 5억인데 산출세액이 3억 2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현재랑 비교하면 3.5배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2027년도 안에 다 파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가 예전에 정보를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이 세제 혜택은 쭉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우려가 됩니다. 세금에 관심이 있어야지 이제 눈에 들어오는 법이거든요. 주변에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A주택을 사고 1년을 띄고 B주택을 사야 돼요.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팔아야지 일시적인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됩니다. 당연히 A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겠죠? 여기서 1, 2, 3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세법 개정안에서 나온 거는 B주택을 사고 나서 2년 이내에 팔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적용이 됩니다. 26년 10월 1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만 8월 3일 세법 개정안이 나온 날 그 이전에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세법 3년 안에 파는 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3년 안에만 팔면 됐었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2년 안에 팔아야지 일시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생임대주택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원래 조정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착한 임대인이라면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표 1이 아닌 표 2, 4%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인데요. 그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보면은
임대차 계약이 2개가 존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개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중과율이 5% 이내여야지 이제 상생임대, 착한 임대인이라고 보고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 21년 12월 20일부터 26년 12월 31일 중에 계약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를 해야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생임대주택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에 대해서 4%씩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생임대 계약만 맞춰놨더라면 평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도 기한이 걸렸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하면은 내년까지는 팔아야 돼요.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해야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상생임대차 계약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아니면 29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일모 기한에 따라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다행히 제도 조기 종료는 아니고요. 다만 계약 종료 이후에 1년 이내에 파셔야지 되는 거고, 이미 상생임대차 계약을 마쳤다라고 하면은 27년도까지는 파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를 꺼내서 살펴보세요. 상생임대차 계약이 언제 끝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상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하면은 내년까지 팔아야 되는 거고, 아직 진행 중이다 라고 하면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팔아야지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거주에 되게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거주를 해야지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고 종부세도 줄어들고,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대출까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세금이나 자금 흐름을 위해서 실거주를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2027년, 28년도에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안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전 정부에서 약속된 거를 갈아엎고 다시 중과를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서는 그런 의무를 다 해왔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금까지 완전 뒤바뀌는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구신 자산 세금으로 많이 토해내지 않게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미세무사의 절세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